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2월 14일 금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지금 뭐 미국 선물은 그냥 무난합니다. 좀 장중에 더 좋기는 했는데 살짝 내려왔어요. 그래도 지금 시장이 미국이 크게 변동만 없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좀 괜찮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갖다 지금 계속 강하죠. 유동성. 코스피 같은 경우 특히 하나계열 힘을 통해서 오늘도 17조, 어제 14조 계속 하면서 앞에 있던 저항도 좀 돌파 나왔어요. 120선이랑 여기 2550 구간 돌파도 나와서 흐름은 계속 좋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봐야 되는 거 빼고서는 지금은 어찌됐든 투심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자, 그리고 뭐 뉴스들은 좀 봤는데 뭐 추가적으로 볼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이제 주말 끼고 독일 미넨 안보회의, 뭐 켈로그 특사 참여, 여기서 뭐 좀 좋은 뉴스 나오나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신규 상장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상호 관세에 대해서 오늘 밤중에 나오기는 하겠죠. 미국 백악관에서 13일 모디 총리 백악관 방문 전에 상호 관세 발표라고 하니까 현지 시간 해도 일단은 내일 중 안팎으로는 나올 거다라는 거. 그리고 필요사는 이제 뒤에 좀 추가적인 뉴스를 붙이는지, 이거 말고서는 오늘 뉴스들 봤는데 사실상 재건 뉴스가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에서 움직였던 게 단독 1조 들여서 K-on 디바이스 AI 반도체 만든다. 그래서 정부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1조 투입한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투입한다고 하니까 조금 좋기는 하죠. 그리고서 팹리스 파운드리 드림팀 결성할 거다. 이 뉴스 내용으로 일단 반도체에서 어부부 반도체가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그 좀 온디바이스 키워드 엮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버브 제주 퀄리타스 가온칩스 순으로 시간에서 일단 좀 상승이 나왔고, 뭐 이미 좀 시간에 움직이긴 해가지고 얘네는 지금 차트가 막 깔끔한 애들은 없습니다. 역배열에서 이제 120 돌파하고 제주 반도체도 벌써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얘는 이제 이 앞에 2만원이 좀 관건이겠죠. 2만원 구간 저항이 있었고, 과거에도 지지, 거기다 이제 라운드 피겨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에선 지금 18,900원 요쯤에서 이제 내일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랑 이제 오브 반도체 대장급 일단은 시간에서는 제일 센 종목이고, 얘는 뭐 15,000원 이런 자리를 돌파 나오는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조금 단독이기도 한데, 그래도 1조 뭐 금액이라는 단위, 금액이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1조라는 조 단위 금액 플러스 정부 차원에서 이제 투입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좋게 반응을 한 것 같고, 이게 장중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시간에 나와서 이미 좀 상한가 한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뉴스랑 전력기기도 관세 폭탄에 대해서 초고압 변압기, 이제 미국 변압기 좀 잘 팔린다고 하니까 노후한 뭐 전력망 교체도 있을 거고, 뭐 복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내용이 있죠. 그래서 반덤핑 관세 4월 달에 최종 결정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봐두긴 할 것 같아요. 봐둬야 될 것 같아요. 현대일렉이랑 효성, 그 다음에 LS일렉. 최근에 이제 얘네들 움직임이 좋잖아요.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실적 기대치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기업에서 증설을 했죠. 3천억 해가지고 투자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부분 아직도 위에서 버티고 있어요. 작년 말에 시장 안 좋을 때도 저점 계속 올리면서 올라왔고, 이거는 뒤에 시총이 한두 푼 하는 종목이 아니니까 분명히 기대치가 있고, LS일렉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해가지고 그 뉴스가 있었죠.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 조만간 뭐 데이터 센터 수주 임박했다, 뭐 이르면 연내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과 함께 수급 들어오면서 얘도 어느덧 신고가까지 싹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변압전선 쪽은 그 실적 기대치가 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요것 따라서 뭐 나머지 애들 움직이긴 했는데 4월달 아직은 좀 거리 있지만 관세 부과가 좀 나오는지 이런 거는 봐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목이 뭔가 좀 궁금하네요. 실내에 빨래 널면 사망할 수 있어. 뭐, 유증기 뭐 이런 문제일지. 자, 젤렌스키, 그 다음에 트럼프,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가장 메인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1,300조 재건 시장 열릴까? 오늘 현대건설 기계, 현대인프라코어 등 산하 계열사는 우크라이나 시장에서 점유율 1위, 2위를 차지하며 양사 합산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에 달한다.
이런 게 이제 오늘 재건 관련해서 좀 엮인 종목 움직임이겠죠. 오늘 현대건설이랑 인프라코어는 특히 시간에서도 지금 좀 움직이고 있어요. 얘가 분봉에서 돈이 뚜렷하게 딱 들어오고 그러진 않는데 기간 수급 최근에 쫄쫄쫄 있고 오늘 외국인 그 다음에 차트상 밑에서 이렇게 9,000원 넘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10,000원인데 만원 구간 뭐 돌파해서 움직임을 좀 보여줄지 수급이랑 같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런 뉴스도 한번 봐두실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식 우크라이나 종전 추진에 3조 달러 청구서 받아든 유럽 해가지고 미국 종전 후에 그 부담에 대해서는 유럽이 짊어져야 한다는 입장 좀 명확히. 그래서 지금 견제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유럽 측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것도 있겠죠. 아주 이번에 푸틴이랑 종전 협상 즉각 시행하겠다, 시행 들어가겠다. 그 이슈로 갖다 오늘 이제 재건주들이 엄청 셌는데 뭐 아쉬운 건 일단 상을 좀 닿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시작한다 하고 그 뒤에 뭔가 일정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서 뒤에 보면은 요쪽은 지금 방위비 요쪽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안보 무임승차를 해왔다고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을 변화시키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논의에서 지금 유럽이랑 우크라이나를 빼면 안 된다라고 어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갑자기 트럼프가 푸틴이라 저는 이후에도 말 안 하고 했을지는 몰랐는데 이제 또 트럼프 또 성향이 돌발적인 게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번에 탁 던지고 나서 EU에서 바로 좀 서명하듯이 야 우리 빼두고 우리랑 우크라이나 없이 어떤 협상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껴달라. 이런 언급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젤렌스키, 트럼프, 푸틴의 선별적 정보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좀 우려감을 갖는 거죠. 해가지고 푸틴이랑 통화하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자 협상 지금 트럼프랑 푸틴 뭐 둘이 만난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뭐 트럼프가 얼마 전에 그 언급을 했었죠. 푸틴이랑 조만간 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트럼프가 러시아를 가든 푸틴이 미국을 오든 이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외신 그 내용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둘이 만나는 양자 협상을 벌이면은 러시아가 제공하는 선별적인 정보에 좀 놀아날 수 있다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우리도 껴라. 우리나라도 껴달라. 이거예요. 당사자니까. 근데 분명히 협상이라는 거는 당사자 끼긴 껴야겠죠. 끼긴 끼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푸틴이랑 트럼프가 일단은 이 전쟁에 대해서 좌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둘이 합쳐서 뭐 50이랑 50 해가지고 100%다. 이건 아닌데 이 둘이 거의 지금 시장 분위기상 70, 80%는 좀 들고 있죠. 거기다 이제 협상 물꼬를 트는 거는 어찌됐든 트럼프입니다. 유럽 측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안 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를 냅두면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등을 침략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같이 좀 물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 요런 이 3조 달러 청구서 이거는 휴전이 되고 하면은 유럽 동맹국들이 대부분의 부담을 짊어져야 된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국방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 우리나라 지금 방산 관련주들 LIG 넥스원, 현대로템 그 다음에 하나 여기 뭐 시스템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 방산주들 지금 다 신고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세계적으로 계속 트럼프의 움직임 이런 유럽 국가 쪽에도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고 그런 게 이제 방산비에 대해서 지출이 좀 늘어날 수 있고 우리나라 거는 가성비 좋으니까 그만큼 매출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런 거는 좀 큰 흐름에서 우리나라 방산이 조금 더 파이를 얻을 수도 있겠구나. 트럼프가 이제 지금 대통령 있는 포지션상 그런 거를 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오늘 사우디 아침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즉각 시작 합의 이걸로 이제 재건주가 엄청 힘을 줬는데 그 뒤에 푸틴 사우디에서 만날 듯하다. 이전에 사우디나 터키나 아랍에미리트 이 중동 지역일 좀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사우디에서 만날 것 같다. 우크라이나 모든 땅 찾을 가능성은 희박한데 일부는 돌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협상에 대해서 일단은 좀 수면 위로 확 하고 올라왔는데 그 중간중간에 무언가 삐끗삐끗하는 게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 일단 종목들이 자리가 낮지는 않습니다. 낮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고민하시면서 그래도 오늘 제공 관련해서 전진건설 로봇이랑 대동기업 신고가 올라오고 시원하게 이런 시세까지 오늘 좀 다 만들어냈던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 그 다음에 뭐 전진건설로 보시는 대동기업,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는 얘랑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좀 수급을 봐야겠죠. 그래서 현대건설 오늘 윗골이 다고 쭉 내려오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나머지 시장이 뭐 내일도 일단 하나 계열사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하나비전은 일단 신고가로 올라왔어요. 대신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땡겨 올리고 그 다음에 오션은 뭐 계속 같이 물려서 왔었고 어제는 하나 시스템이 대장을 했고 오늘 하나 비전 즉 대장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하나 지금 테마를 만들고 있죠. 근데 이 하나 계열사들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오늘까지는 좀 수급 중간에 이제 매도하다가 다시 샀거든요. 얘네들이 프로그램 매수 봤을 때 다시 샀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뭐 좀 계속 바톤 터치를 할진 모르지만 일단 신고가에 올라와 있는 종목 하나 시스템 비전 특히 시스템은 저는 좀 눈이 갑니다. 이 종목은 어제 엄청 주도주였거든요. 어제 12시, 1시 이때부터 주도주여가지고 신고가 좀 돌파도 하고 슈팅 만들고 오늘 비전은 신고가 올라오면서 돈이 좀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이 두 종목이 일단은 좀 제일 강한 모습이고 혹시나 내일 또 뭐 엔진으로 대장이 바뀌면서 얘가 뭐 또 대장 요 신고가를 갈지 그래도 일단은 시장에서 하나 계열사들 얘네는 이번에 좀 상당히 강하네요. 재료가 좀 뚜렷하게 있지는 않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 에어로스페이스가 끊고서 뒤에 뭐 시원시원하게 대금을 1조 단위로 붙인다는 거는 이전에 에코프로 느낌이 나죠. 에코프로는 물론 1.5조, 2조, 4조까지 붙이기는 했었는데 당연히 차이는 있어요. 그때 시장이랑 이제 유동성 급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지금 하나 계열사들이 상당히 세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테마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거랑 이제 재건주들 재건은 이제 뒤에 재료가 계속 진행이 될지 아니면 중간중간 좀 뭔가 부정적인 언급이 나오면서 한 번씩 좀 조정을 줄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데이 트레이딩 관심 종목으로는 단기간에 이제 뭐 좀 협상이라던가 뭐 또 14일 안보회의 참가부터 해가지고 20일 뭐 특사 파견도 있고 젤렌스키, 푸틴, 트럼프 만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사우디 그게 일정이 없거든요. 일정은 안 나왔는데 이제 조만간 갑자기 탁 하고 나오겠죠. 뭐 언제쯤 해서 사우디에서 푸틴이랑 만나기로 했다. 이런 뉴스들은 시장에서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계속 있습니다. 일단은 데이 트레이딩 관심으로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뭐 고영 신고가가 아니라 주도주인데 쫄쫄쫄쫄 오일선 타면서 지금 2만원 좀 넘겨놓기는 했어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위에서 일단은 좀 버티는 모습이 있고 퓨리오사는 2연상을 시작은 했는데 닿지는 못했네요. 조금 아쉽지 않나. 그리고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은 안 무너졌기 때문에 17일 그 대금 지급일이 있죠. 근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내일 금요일이고 끼케봐야 이제 다음 주입니다. 거의 지급일 이후에 뭐 재료 뭐 또 새로 붙으면서 슈팅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얘네도 확실히 좀 셌었고 많이 해먹기는 했어요. 이제는 좀 눌림을 보는 게 심적으로는 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에서 주도급 테마 재건, 하나계열사, 로봇, 유리기판 요거 4개는 내일도 한동안 시장 얘네를 밀어내고 대체할 만한 테마 등장하기 전까지는 좀 계속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롭틱스도 5일선 깨고서 좀 돌려놨는데 오늘 시간에 이쪽은 일단 다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기는 했어요. 얘네 완벽히 꺾인 게 아니어서 아직은 좀 며칠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시장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는 좀 갭 뜨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요 안에서 일단은 보고 내일 또 금요일이잖아요. 많이 시장이 좀 과열된 느낌도 슬쩍슬쩍 있어서 좀 보내줄지 내일은 좀 여유롭게 느긋하게 좀 매매를 할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화수목 계속 좋았죠. 자, 지금 시장이 계속 좋은데 언제까지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좀 날마다
주도주급 종목들 나오면은 매매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서 좀 주로 타겟팅하면서 매매를 하면은 지금은 좀 좋은 결과 얻을 수는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일각에서는 좀 이런 시장이 언젠가 분위기가 갑자기 팍 바뀔 수 있는 그거를 좀 캐치하려는 느낌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유동성 같은 거 좀 잘 보시면서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